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오늘부터 시작됐다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3당 3색 쟁점 법안에 대한 입장차가 커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자 원내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 연결해서 임시국회 쟁점 법안과 당내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네. 문자 서비스 샵 0945로요. 의견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이춘석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열렸는데요. 예, 자, 예정 일정을 보니까 다음 달 20일까지로 한 달인데, 예. 자, 오늘은 어떤 일이 진행됐나요? 잠정적으로 본회의를 5원 초순과 중순경에서 두 차례 본회의를 열자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네. 그 어떤 법안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해봐야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네. 이건 27일 날 다음 주 수요일 오후에 여야 수석끼리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양당이 비대위가 막 꾸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또 새누리당은 아직 비대위원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래서 원내라고 해서 별도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당의 사정과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 임시에 대한 기대가 클 것 같은데 아마 새로운 쟁점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논의들을 마무리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성과를 내겠다고 하면 저는 의지의 문제지 네. 뭐 시간이 적다 많다 하는 시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당초에 25일 월요일로 잡혀있던 여야의 원내 수석 부대표들 회동이 지금 27일로 연기된 건가요? 예, 수요일 오후에. 아, 네, 이틀 연기가 된 상황이고요. 예. 자, 이 한 달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의 문제를 좀 극복해서 일단은 이 쌓여있는 쟁점 법안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예. 이 중에서 뭐 어느 정도나 어떻게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까 걱정들이 나오는데요. 예. 지금 아무래도 이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4법 문제 그리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련해서 이제 경제활성화 법안의 우선 처리 주장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인데 그럼 야당 입장은 어떤가요? 국민들께서 현 정부에 대한 심판으로 지금의 여소 야대 구도를 새로이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국민적 요구와 이 박근혜 정부와 다수 여당이 저지른 과오를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법이 저는 세월호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세월호 문제는 19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를 지어야 할 문제다. 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이 6월 30일 날 끝나거든요. 네. 그런데 세월호 인양이 7월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해요, 현실적으로. 네. 그러면 지금까지 특조위가 큰 활동을 못 냈는데 이 선체 조사조차도 못하고 특조위를 종료시킨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법을 개정해서 특별조사의 기간을 연장하고 특조위 활동을 보장하는 그 세월호법의 개정이 이번 국회가 마지막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현재 19대 국회이기 때문에 여당이 다수당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당과 국민의당이 힘을 합쳐봐도 여당이 절대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하려고 하면 이 새누리당의 대승적 결단을 요구드리고 저희는 그 대승적 결단을 새누리당에 촉구할 생각입니다. 네, 우선은 이제 기존에 다루고 있었던 법들이긴 하지만 그 여야의 우선순위가 좀 크게 다른 것 같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우선 가장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노동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이 부분은 저희는 그 새누리당이 일괄적으로 노동사법에 대해서 일괄 처리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패키지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우리 당은 이 파견법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네. 있고 나머지 법에 대해서는 논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국민의당은 또 입장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노동사법 이번 국회 내에서 처리될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들은 좀 저희가 판단할 때는 좀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새로운 20대 휴기에서
국민의당이 개혁등보들을 쥐고 있게 되는데 새누리당과 우리 당이 국민의당이 합쳐도 이 법을 일방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180석에 미치지 네, 못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 개혁등보의 양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국민의당과의 어떤 포지션을 갖고 갈 것이냐 하는 것들이 사실 20대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지금 이제 노동사법에서 나머지 3개는 처리해 줄 수도 있다. 파견법이 문제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예. 국민의당은 입장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게 파견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노사정위원회에서 다시 다뤄라. 이런 얘기를 냈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쟁점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예. 이 국민의당과 좀 공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 저희 당과 국민의당의 공조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네. 일방적으로 법을 처리하기 위한 180석에는 미달되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법을 일방적으로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네. 결국에는 새누리당과 저희 당이 사실은 개정의 내용을 합의한 상태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국민의당이 어느 당을 들었다고 해서 상대 당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반대하면 그걸 통과시키지 못할 네,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우리 당과 국민의당이 협조 체제를 유지한다고 하면 일반 과반수는 넘기 때문에 그 공조 체제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특히 호남에서 지역 구석을 대부분 얻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호남민들이 국민의당을 지지하신 명령이 저는 민심을 제대로 잇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를 잘 견제하라는 취지로 졌기 때문에 그 국민의당의 운신의 폭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만약에 이제 노동사법 문제를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걸 이제 이렇게 좀 막거나 무산시키게 된다면요. 예. 아까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특별법이 좀 최우선순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이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또 국회 처리 문제도 예.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합쳐도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구조로는. 예. 그럼 이런 경우에는 막는 법안을 막는 건 쉽겠지만 꼭 처리해야 할 법안을 통과시키는 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 법안 내에서 예를 들자면 파견법이라든가 네. 세월호 특별법 법안 내에서 해결책이 어렵다고 한다고 하면 네. 여당이 추진하려는 법 그리고 야당이 추진하는 법을 놓고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 패키지들 형태로 가는 형태는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패키지 형태로 이게 네, 빅딜의 일정 방식이거나 부분에 대해서 파견법은 저희가 양보하고 네. 세월호 특별법 부분은 아하. 여당이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네네.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방법. 네, 그 과거에 빅딜이라고 부르던 방식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이 유일호 경제부총리 취임 100일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제 보니까 이제 4+1 개혁해서 기존의 박근혜 정부 4대 개혁에 산업개혁을 하나 추가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기업 구조조정 얘기는 야당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예. 이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20일 회의에서 본질적이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예. 또 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기자들과 이야기하면서 구조조정을 넘어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결국 방향은 정부의 입장과 같은 것 같은데 예. 새누리당이 여야정 협의체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정책 기조 바뀌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내에서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이 경제민주화라는 큰 틀에서는 뭐 특별히 바뀌는 부분은 저는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김종인 대표께서 말씀하신 구조조정은 이 부실 기업들이 공적 자금을 통해서 연명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는 기업 경영 실패의 책임을 국민의 혈세로 부진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저는 출발했다고 봅니다. 네. 그 전제로 그렇게 받아들일 때는 오히려 김 대표께서는 실업에 대해서 정부가 생계 문제 해결이나 업종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등등 이 적극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은 우리 당이 강조해온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 다른 당선자들께서도 여러 사견을 밝히셨겠지만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당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마련되면서 저는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네. 기대합니다. 정리가 어제 될 당선자 것이다. 대회는 20대 네. 국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 당선자 대회뿐만 아니라 정책조정위를 통해서 우리 의견을 좀 더 수렴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의원님 그러면은 이 김종인 대표의 합의 추대론, 이 당권을 향한 당대표 이제 자리를 놓고 하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분에 대해서는 몇 번 입장을 밝힌 적이 있어요. 네. 합의 취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구성원들의 그 총의가 모아져야 합니다. 네. 그 구성원들의 총의가 모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당원 당규의 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대냐 아니냐라고 논하는 것은 그런 논쟁을 이어가는 것은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지 않겠냐 네.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소속 이해찬 의원의 복당 문제는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어제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좀 오해 소지가 있어서 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누구나 어떤 사정으로 당을 떠나게 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당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일정 부분 역할이 필요하다면 복당을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대상이 저는 이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네. 우리 당에 필요하고 일정 부분 역할이 필요하다면 복당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구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국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국제부 임장혁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일주일째를 맞은 일본 구마모토 현의 지진 피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 피해 현장에 종일 비가 와서 복구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구마모토 현 강진이 일주일을 맞으면서 그 수색 작업이나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어젯밤부터 현지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폭우와 함께 여진도 계속되고 있고요. 특히 마을 일부가 산사태로 뒤덮이며 인명피해가 컸던 미나미 아소무라 지역은 그 폭우 때문에 추가 산사태 위험까지 커지면서 현재 모든 수색 작업과 복구 작업이 중단된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그 상당수 지역에서는 복구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이 지역 위에 다른 지역에서는 그 도시 기능이 점차 회복되는 모습도 보이고는 있습니다. 우선 교통 대동맥으로 불리는 그 고속열차 신칸센이 엿새 만에 운행을 재개해서 피해 지역으로 연결되는 이동 시간이 크게 줄어 구호품 수송에 좀 숨통이 트이고 있고요. 생활 편의 시설도 하나둘씩 다시 문을 열고 있고 그 물건이 텅 비다시피 했던 편의점이나 또 대형 상점들도 채소와 과일 같은 일부 품목을 빼고는 상품들이 다시 채워지고 있습니다. 한때 43만 가구에 달했던 단수 가구는 8만 가구로 줄었고 전기도 3천 가구를 제외하고 모두 복구됐습니다. 하지만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여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재민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는 걸 꺼리고 있어서 일상으로 완전히 복귀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한편 이 강진으로 5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이 에콰도르요. 새벽 시간대에 또 지진이 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여진은 규모 6.1 수준으로 지난 16일 에콰도르를 강타한 강진 이후 400여 차례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아직 피해 상황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이번 여진은 그 기적적인 생還을 바라는 구조 작업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발생한 건데요. 여진 때문에 그 수색 작업이 한때 중단되면서 신락 같은 희망에 의존하던 실종자 가족들이 절망하고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에콰도르 강진에 따른 사망자는 553명, 부상자도 4,065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지만 그 구호 물자가 턱없이 부족하고 이재민들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강진 피해가 큰 해안 지역에서는 위생 상태까지 급격히 나빠져서 지카 바이러스나 댕기열 또는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에콰도르나 일본 모두 빨리 복구되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번에 영국으로 가보죠. 오늘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90세 생일이라고 하던데요. 축하 분위기와 함께 일각에서는 이 군주제 폐지 여론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생일 축하 분위기 속에서도 군주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 또한 영국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 없애자는 건 아니지만 그 90세 생일을 맞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한번 적극적으로 논의해보자 이런 의견입니다. 네. 리퍼블릭이라는 단체, 우리말로 하면 공화주의자들 정도로 번역되겠는데 이 단체의 주장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사후에 군주제 폐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자. 그래서 그 결과대로 하자 이런 제안이고요. 군주와 왕실의 존재가 상징적일 뿐이고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좋은 제도 아니냐 이렇게 영국 지배층은 설명해 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군주제는 시대착오적인 제도이고 이것을 유지하느라 공공재산만 남용된다. 그리고 민주정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이 이 단체의 주장입니다. 회원 5천여 명의 후원자 수도 3만 5천 명 되는 제법 규모 있는 단체의 주장이기 때문에 영국 사회가 완전히 무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왕이 존재하는가 하는 목소리는 전부터 영국 내에서 있어 왔는데 여왕의 90세 생일을 맞는 시점에서 역설적이게도 군주제 폐지 여론이 힘을 얻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자, 전통과 미래의 충돌인 것 같은데요. 지켜볼 만한 이슈가 되겠군요.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임장혁 기자였습니다. 오늘 나만 모르고 지나갈 뻔한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나 빼고 다 본 뉴스. 네, YTN 뉴스 FM 김성은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저만 빼고 다 아는 그 뉴스는 뭔가요? 네, 나 빼고 다 본 뉴스. 오늘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네.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어제 저희가 인터뷰도 했는데 네.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일이었죠. 아, 수요일이었죠. 네. 네. 비 내리는 수요일이었죠. 맞습니다. 수요일. 어제는 제1227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가 열린 날이기도 한데요. 네. 어제 이 시위에 참석하신 길원호 김복동 할머니께서 일본 구마모토현 규슈 강진 피해 지역에 130만 원을 기부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일본 사람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일본인들이 아파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라고요. 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분들이 찬사를 넘어서 감동을 받고 또 반성하게 된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아, 정말 이 말씀하고 감동이 아닐 수가 없죠. 네. 일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네. 자, 머릿속으로 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것, 일본 사람 모두가 그러는 것이 아니고 또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사과 아직 한번 건네지 않은 것, 이 모든 일본 사람의 잘못이 아니란 건 아는데 네. 그때 또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머리와 가슴이 자꾸 따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 더 많이 걱정해주고 가슴 아파해줘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또 눈 질끈 감아버릴까? 이게 감정적으로 좀 무심하게 대응을 하게 예. 되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런 의미의 글들이 많았는데요. 생각 없이 내뱉은 반일 감정이 가득 담긴 말들을 정말 반성한다. 네. 그리고 왜 나이가 들면 어른이 된다고 하는지 이제 어른이란 뜻을 이해한다는 글을 네. 많이 있었고요. 또 일본의 잘못을 꾸짖으려면 꾸짖는 우리의 모습부터 당당해야 한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짧았지만 가장 마음에 남는 댓글이 이거였어요. 아,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짧은 댓글이었지만 사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내미는 손,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반면에 지난 동일본 대지진 때 우리가 성금을 많이 내고도 일본에게 뭐 고맙다 이런 인사 한번 듣지를 못했는데 피해 현장에 제대로 쓰일 수는 있는 건가 하는 걱정 의견도 또 있었습니다. 합리적 의심도 있군요. 이 한일 간에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을 수 있죠. 예. 지금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 생각해 봐도요. 아무리 미운 이웃이 옆집에 산다고 해도 네. 슬픈 일 생기면 또 안 좋은 일 생기면 같이 아픔을 나누잖아요. 예. 자, 이렇게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함께 마음을 모을 시기인 것만은 분명하지 않은가 예.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오늘 두 번째 나 빼고 다 본 뉴스 뭔가요? 오늘 두 번째 소식은요. 옥시 측이 내놓은 입장에 네. 관한 소식입니다. 옥시레킷 벤키처 측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며 기존에 조성한 50억 원의 피해자 지원기금 외에 50억 원을 추가로 출연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좀 더 일찍 소통하지 못해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실망과 고통을 안겨드려서 죄송하다. 이렇게 네.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밝혔습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오늘 영국계 다국적 기업이죠. 옥시레키 뱅키저의 전 민원 접수 담당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네. 앞서 실무자 소환 조사도 이번 주에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 사과가 뒤늦어도 나왔으면 다행이다. 우리가 이렇게 여깁니다만 일찍 사과하고 그리고 이제 기금도 넉넉하게 준비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런데요. 옥시 측에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고의로 삭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 검찰이 수사한 결과 옥시 측이 살균제 유해 정보가 담긴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를 무더기로 폐기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고요. 현재 검찰 판단으로는 살균제를 출시한 지난 2001년부터 피해가 불거진 2011년까지 10년치의 자료를 압수수색을 앞두고 몽땅 없앴다. 이렇게 아하.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어쨌든 이것도 의혹으로 남겨진 상태니까 앞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네. 이 사건과 관련한 소식에는 정말 많은 분노의 글들이 있었는데요. 150여 명이 사망을 했고 그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5년 동안 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는 분노의 글부터 네. 늦어도 이건 너무 늦지 않았나. 네. 피해 보상과는 별도로 철저히 조사해서 관련자들 형사처벌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옥시 본사인 영국에서 일어났다면 네. 이렇게 시간이 흘려보낼 수 있었을 것인가. 우리나라 국민이 죽었는데 대한민국 정부의 무능함과 옥시의 뻔뻔함이 만나서 이런 결과를 만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라면서 정부의 책임을 묻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런 식이니까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가 않죠. 자, 어느 정도 늦어야 이게 늦었지만 해결이 되길 바란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 자, 책임이 명확해져야 이제 보상이 아니고요. 제대로 된 배상을 이루어야 할 때가 된 것 아닌가 싶은데. 예. 자, 그러면 세 번째 뉴스 뭔가요? 자, 중국 판다 보호구역에서 에버랜드로 이사온 판다 커플 기억하시죠? 네네, 그럼요. 오늘 우리 국민에게 이 판다 커플이 첫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수컷 러바오와 암컷 아이바오인데요. 네. 이 판다는 중국 국가 주석이 친선의 표시로 다른 나라에게 선물하는 동물이잖아요. 우리나라가 14번째 보유국이 됐고요. 지난 2014년에 방한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이언트 판다 한 쌍을 15년 공동 연구 조건으로 선물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에 따라 우리나라로 온 판다들이 오늘 처음 공개가 된 것입니다. 네, 자, 사실 지난 1994년 한중 수교 기념으로 판다 암수 한 쌍이 들어왔지만 네. 이 사육비 부담 등의 이유로 4년 만에 중국에 반환한 적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시 우리나라에 온 판다들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 하면서 반겨주는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네. 아이바오랑 러바오가 한국에서도 잘 적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이 찾아가면 팬다들이 스트레스 받지는 않을지 걱정의 의견까지 아이고, 보여줬습니다. 또 애틋한 걱정 주셨군요. 네. 판다들 이름의 뜻이 사랑스러운 보물, 또 기쁨을 주는 보물. 네. 한자를 우리식으로 읽으면요. 수컷은 낙보, 낙보. 암컷은 애보 이렇더라고요. 자, 우리나라에 더 많은 좋은 기운을 가져다주는 보물들이 됐으면 바라봅니다. 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뉴스 FM 김성은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칠성사이다 모델 임시안입니다. 겨울을 잊은 채 변치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늘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키는 칠성사이다가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칠성사이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내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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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콜레스테롤. 올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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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콜레스테롤. 쿠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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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코사놀. 레인보우 폴리코사놀은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레인보우 이샵에서 구입하세요. 윤종신과 함께하는 간피로 이야기. 5분만 더 자고 싶어요. 화장을 했는데도 아파 보인대요. 모르면 몸이 고생해. 문제는 간피로. 간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간의 노폐물을 없애야 간피로가 풀린다. 간을 하는 게 힘. 우루사. 해발 680m를 흐르듯 내 몸에 흐르는 물.
창에 청정림을 만들듯 내 몸을 만드는 물. 그래서 맑고 깨끗하게 연아와 함께 마셔요. 내 몸이 되는 강원 평창수.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버리고 푸르른 제주도 깨끗한 삼다수에서. 삼다수야 고맙습니다. 제주 삼다수. 전화 주문은 1644-3049.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아이마다 실력, 학습 습관 다 다른데 선생님만으로 될까? 오늘 할 공부를 콕 집어주는 북클럽 선생님. 학습 습관이 문제일 땐 싱크빅 선생님. 심화학습할 땐 과목 전문 두개다 선생님. 실력 따라 습관 따라 선생님 3명으로 학습을 디자인하다. 웅진 북클럽 스터디. 아무리 더운 날도 당신은 휘파람을 불게 될 겁니다. 2배 더 시원한 휘센이 당신을 따라 움직이고 있을 테니 2배 더 시원한 휘센으로 세상 모든 더위 휘. 하나의 바디, 2개의 에어컨. LG 휘센 듀얼 에어컨. 바다가 보이는 집에 대한 로망이 아닐까? 인천대교와 바다 조망을 누리는 남다른 생활, 남다른 가치. 클래스가 다른 프리미엄. 오션 클래스 센토피아 송도. 5월 20일 주택홍보관 오픈. 조합원 가입 문의 032-723-9600. 네, 무기력하게 개점 휴업인 임시국회와 위안부 할머니의 일본 피해 돕기가 너무나 대비돼 보입니다.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